자, 일반장전 오늘 투자 아이디어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을 선정하기에는 엔간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오늘 좀 쉽지가 않아서 사실 하고는 싶은데 추측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왜냐하면 앞서 모두에 이제 오프닝을 설명드렸듯이 CPI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조금 낮아지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자 일단은 몇 가지 재료들을 점검은 하는 걸로 빠르게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대부분 보는데 뭐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고구마 한 10개 좀 먹고 지금 살다 못 찾는 그런 느낌이죠.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변수들이 너무 많은데 불확실한 재료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근데 노출이 되면 알고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발전을 하고 또 진화를 하고 연결고리를 물고 들어가서 그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의 채권 시장이 좀 혼란스럽죠. 길트금리라고 하는 이게 뉴욕 채권 시장에도 연결로 가고 있고 뉴욕 하이힐드 채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를 내놨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악순환인데 일단은 깜깜이의 일단 멈춤 전략 오늘 오전 정도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만약에 좀 또 조정이 있다 그러면은 고를 수는 있겠지 않나. 말이 좀 뒤죽박죽이 되는데 일단 오늘 이벤트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죠. 오늘 잘 아시는 금통위 있습니다. 금통위가 이제 10시인데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 총회를 가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 시간 때문에 금통위하고 통방문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요. 기자 회견하는 시간이. 그래서 금리 결정은 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50bp를 대세로 보고 있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50bp 올랐다, 0.5% 금리 인상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차후에 나타날 수 있는 파급력이죠. 물론 이제 정부도 거기에 사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겠지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분명히 파도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재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내일 미국 CPI 나오는 거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MF가 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이제 월드뱅크도 뒤따라 나갈 거고 아마 OECD도 나갈 텐데 일단은 세계 경제 전망을 3개월 단위, 4월 달, 7월 달, 10월 달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참 뭐하죠? 이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떨어뜨렸습니다.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렸고, 요거 얘기는 안 드렸구나.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고,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걸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표 금리라고 해야 될까요? 3.5에서 3.75. 근데 시장 트레이더들은 4.25까지 내년 상반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IMF 전망 뭐 이미 다 나왔던 거니까 뭐 내용만 쭉 늘어놓고 보면은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반도체 규제를 강화했는데 우리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대만 가권 지수 어제 망가지는 거 보고 뭐 TSMC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이제 홍콩 항생 지수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홍콩 항생 지수 또 S&P 500, 유로스탁스 요게 기초 자산이 되는 게 바로 ELS입니다. ELS는 이제 과거에 한번 뜨거운 소스라침이 있어서 좀 많이 그거를 완화시켜 놓긴 했지만 이게 급락을 하면은 또 ELS는 낙인 얘기가 나오고 물량이 물량을 부르는 요 악순환이 자칫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당국이 지금 증안 펀드 얘기 꺼내고 있고 공매도 규제 얘기 또 카드만 만지작거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증안 펀드라는 거는 지수를 올리는 펀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줄이는 외환 시장에서 개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외환 시장에서 환율 올라간다고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꺾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외환의 개입이고 증안 펀드도 주가가 막 급락하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막아댔다가 좀 속도 조절 정도 이런 용도지 주가를 올리는 용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만약에 카드를 꺼낸다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잘 꺼내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쭉 늘어놓지 않으면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네. 다 나왔나? 이게 재료가 다 노출되면은 아 그래도 이제 뭐 가격 조정이 끝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네요. 네. 자, 제의가 오늘 좀 길어. 다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다 이게 나왔나요? 이제 지난 6월과 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나올 만한 악재들이 이제 다 터져 나온 상황에서 뭔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을 아직까지 시장이 좀 못 찾고 있다. 저는 이제 좀 채권 자경단 요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요 최근에 이제 영국 파운드와 가치가 이제 공격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채권 자경단들이 이제 한 소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공공연한 풍문이거든요. 근데 채권 자경단이 이제 영국을 공격했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다.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하이힐드 채권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게 국채 가격이 사실 뭐 역대급으로 지금 폭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 국채 가격을 좀 방어를 좀 하라는 이제 주문일 수도 있고 오히려 가격 하락을 더 부추겨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또 투기적인 이제 세력일 수도 있고 뭐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이 정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네. 연준이 멈추지 않는 이상 소위 말해서 이제 연준의 피봇이 이제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각국 중앙은행들은 어쨌든 덩달아서 계속해서 지금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채권 시장이 이제 동요가 워낙 좀 심하다 보니까 기준금리 단에서 이제 건들 수는 없고 국채 매입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국채 이제 바이백 얘기가 나와가지고 5조 원 정도 자금 투입을 했잖아요. 아, 직매입으로 그렇죠. 하느니.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걸 하라 지금 뭐 무언해저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미국은 아직 뭐 자네들은 이제 재무장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미국채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워낙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분명히 좀 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미 국채 시장까지 정말 뭐 혼돈에 지금도 물론 혼돈이긴 합니다만 더 큰 혼돈에 이제 휩싸인다면 금융시장이 정말 좀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리스크를 좀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정화 조치가 좀 필요하다. 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연준이 사실 쉽게 지금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CPI거든요. 네. 일단 CPI는 헤드라인 CPI하고 코어 CPI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에도 분명히 이제 하락을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이제 코어 CPI가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충격이 좀 있었던 건데 이번 달에도 이제 예상치는 일단 8.1 정도 헤드라인 CPI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심 8%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하고 7하고는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르죠. 8.1하고 7.9는 0.2%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7.9 정도 나와주면 참 해피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7.9 정도 나오면 이건 시장에 이제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 발표되고 난 이후로 이제 빠진 것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6, 7%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는 좀 되겠다. 그래서 일단 헤드라인 CPI가 얼마가 나올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코어 CPI가 전월 대비해서 또다시 이게 상승을 했는지 여부 네. 이걸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저도 좀 내심 좀 기대하는 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CPI 3개월 연속으로 예상이 다 빗나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월가 이제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이걸 이제 안 틀리려고 되게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 달에도 틀릴 수 있다. 네. 오히려 조금 좋은 쪽으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발표되는 CPI까지는 좀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제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좀 타당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다만 이제 오늘 어쨌든 장을 또 하루 버텨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뭐 만만치 않은 시장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수급적인 변화를 조금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직전 9월 달에 이제 만들었던 저점이 이제 지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관건인데 코스피는 2130, 코스닥은 660포인트 정도 근처가 직전에 이제 저점이었거든요. 어제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야,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0원이나 급등한 거 맞아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 세 종목의 매수세가 다 집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7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동시호가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거의 2,000원 가까이 이제 순매수를 강하게 좀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내일 또 옵션 만기잖아요. 그렇죠. 하락 방어를 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조 단위 이상의 투매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요번에 이제 옵션 만기일 전에 포지션을 지난주에 이미 다 정리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게 그나마 좀 시장의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결론이 별로 없네요. 아까 타이틀이 그잖아요. 깜깜이. 네. 깜깜이라는 게 이제 뭐 장님 문고리를 잡는다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이 모호한 추측으로 전략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재료들의 어떤 그 발표 또는 이제 뭐 지표들의 발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뭐 최근에 고용 지표도 그렇고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문제인 거고 또 오히려 이제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시장에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계기를 제공을 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뭐 CPI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지표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표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저는 이제 관건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도 이제 앞에서 김현민이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헤드라인하고 코어 CPI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시장이 이제 그것에 계속해서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우리가 이제 피봇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연준이 원하는 수준에서의 피봇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뭔가 사단이 나요.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피봇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저는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전에 뭔가 저는 좀 그 이전에 좀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미국 정부의 어떤 중국 관련된 제재, 반도체 관련 제재가 지속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3거래일째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하나 특징적인 부분 미국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마이크론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 4% 올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뭐 오히려 장비주들이 지금 얻어맞는 거지 마이크론은 뭐 재료가 좀 있었죠. 이제 뉴욕에다가 1천억 달러짜리 투자를 단행할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연방정부라든가 주정부로부터 9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을 했어요, 마이크론은. 4.5% 올랐네요. 굉장히 이게 좀 특징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런 하락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조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만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어제도 외국인이 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나오는 건지 과연 물론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결국 뭐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타격을 더 받는 게 미국 기업들이에요. 최근에 뭐 보면은 미국 장비주들 정말 와 이렇게 빠져 할 정도로 단기적으로 뭐 30-40%씩 빠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당장은 뭐 미국이 어떤 스탠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향후에는 미국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느슨하게 뭐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사실 뭐 중국과의 어떤 대립 한참 심할 때도 처음에는 막 되게 세게 때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갖다가 좀 느슨하게 만들어 놔요. 결국 이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잖아. 오히려 이렇게 결국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번 이런 상황이 이런 또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물론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는 미국 중간선거 다가오죠.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석유 감산 얘기 협의하다가 한 방 얻어맞죠. 맞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중국 이슈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요. 지금 미국이 왜 하필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자꾸 중국을 때리느냐. 결국 중간 선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뭐 뭔가 압박을 해가지고 만약에 감산을 이렇게 빠르게 해버리면 이걸 러시아 편들어 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만 배럴이 아니라 200만 배럴 지금 감산을 해버렸잖아요. 네. 이 중국도 자꾸 이렇게 때리다 보면 중국이 그나마 지금 러시아를 만약에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 러시아를 최후의 이제 좀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라고 보는데 자꾸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이렇게 이제 좀 자극을 했다가는 또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도 지금 뭐 워싱턴 정가의 이제 분위기 자체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말 지금 어수선하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좀 전형적인 그런 이제 패턴이 아닌가. 뭐 반도체 규제 자체가 그런 그러게요.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하여튼 뭐 북핵 이슈도 그렇고 뭐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언젠가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한번 뭐 그렇죠. 이렇게 쇼잉하는 것도 봤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혼다인가요? 네. 네. 미국의 배터리 공장 짓는다 맞습니다. 했더니 이게 또 하나의 미국의 승리다. 그게 왜 미국의 승리입니까? 하여튼 뭐 그쪽도 지금 녹록치는 않은 것 같고 뭐 볼멘 소리들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균형은 좀 잡지 않겠는가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내일 CPI 조금 빠르면은 오늘 장중부터 서서히 좀 뭔가 반응이 올 것 같고 그 재료에 대한 승부는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알고 있겠죠. 네. 저보다는 그들이 많이 아니까. 하여튼 그들의 동향을 또 볼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오늘 주제. 맞습니다. 한참 얘기했는데 별 내용은 사실 없어요. 네, 오늘 죄송합니다. 딱 뭘 찝어가지고 좀 이렇게 성견지명처럼 확 그 서광이 있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애매하게